안녕하세요, 김주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잘 타고 조만간 이제 처분할 예정인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3년 동안 어땠는지,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충전은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원래 타던 차는 검은색 아반떼 해치백이고요. 2001년도에 사가지고 한 16년을 타고 2017년도 3월에 아이오닉 요 파란 차로 교체를 했고요. 그 아이오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가 많이 다니는데,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고 전기 모터가 조그만 거, 배터리 조그만 거 있어서 약간 보조해 주는 거고,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완전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큰 게 있고 전기 모터로만 움직입니다. 그 외관을 보면은 많이 비슷한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앞에 이제 그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아이오닉 전기차는 그릴에 구멍이 없고 그냥 딱 막혀 있습니다. 공기 저항도 줄이고, 어차피 공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이오닉을 제가 살 때 하나 이제 좀 특별히 본 거는, 제가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고향이 충남 공주거든요.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공주까지 한 120km 가야 되는데,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공인 주행거리가 191km고 실제로는 더 멀리 갑니다. 한 250까지도 가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는 편이라서 제가 자주 갈 곳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이걸 받고 아이오닉은 그걸 충족해서 샀고요. 먼저 가격을 한번 보면, 이게 좀 뭐랄까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이 아이오닉 가격이 세금이 제대로 다 붙으면 4,373만 원입니다. 준준형 차가. 근데 이제 판매 가격을 보면 4,106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에 세금이 붙었다가 실제로 팔 때는 그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더 낮습니다. 이 혜택은 2020년도 지금 약간 줄긴 했는데 대부분 유효합니다. 자, 그럼 제가 4,106만 원을 냈느냐, 차값에? 그렇지가 않다. 2017년도 3월에 이걸 샀는데 차량 가격이 있고 탁송료가 한 20만 원 붙고 했는데, 보시면은 제가 결제한 금액은 2,216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가 차를 인수하고 며칠 있다가 1,9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1,900만 원은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이고요. 지금은 보조금이 좀 줄긴 했는데, 제가 살 때는 전기차를 좀 더 이렇게 많이 팔려고 정부가 보조를 좀 더 세게 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를 돈을 탄다는 게 그냥 주진 않더라고요. 생전 써보지도 않았던 청렴 서약서라는 것도 막 썼어야 됐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달라고 지급 요청서도 냈어야 됐고. 이거는 저도 작성을 좀 도와주긴 했지만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전기차 구입할 때 뭐하고 어디다 내고 막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나와 있는데, 복잡한 건 맞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차 딜러에 가서, 매장에 가가지고 사고 싶다 예약하고 그냥 하면 그쪽에서 처리해 주는 거지, 소비자가 하는 일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 사양을 조금 말씀 더 드리자면, 이제 Q트림이 있고 고급형이 있고 이제 N트림이 중간형인데, 제 거는 이제 중간형이고, 그래서 기본 가격은 4천만 원에다가 제가 이제 두 개를 추가를 했어요. 충전 어시스트 패키지라고 해서 충전을 좀 도와주는 거 옵션 좀 넣고,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편의사항을 더 넣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패키지 이런 거는 스피커 좋아지고 이런 건데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그런 건 그냥 저는 필요 없다 싶어서 뺐고요. 하이패스 이런 것도 25만 원인데 사제로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건 빼고, 딱 두 개, 충전 어시스트 패키지하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충전 어시스트 패키지는 저도 전기차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충전에 대한 약간의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전기차는 220V로 충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충전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충전기가 제공이 되고, 충전 어시스트 패키지를 사면 그 다음에 완속 충전용 케이블, 가끔 보면은 케이블이 없는 충전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본인이 가져온 케이블을 꽂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 만든 것들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이 겨울에 조금 더 약간 늦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빨리 되게 하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거에는. 이게 빠진 차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스티어링 휠, 운전대 열선하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열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엉따 뒤에도 돼 있고,
그다음에 뒷좌석 에어벤트, 에어컨 이제 바람 더 잘 나오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아이오닉 편의상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당시에는 준준형 치고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면이 있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 나온 아반떼 이런 거 정도에서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잘해놓지는 않았어요. 예. 자, 자동차 사양은 그렇고,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자동차 가격이 한 4천만이 넘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고, 예전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잠깐. 근데 저 43만원 나왔거든요. 제가 40대 중반에 뭐 운전 사고는 별로 뭐 이력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평상적인 조건에서 보험료는 43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보여주는 점은 뭐 배터리가 고장 나면 사고 나서 사면은 차값처럼 드네 뭐 이런, 그렇게 만약에 정말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사고가 잘 나고 그러면은 보험료 이렇게 쌀 수가 없죠. 예, 자동차 보험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 전기차. 그리고 원래 준준형 차는 자동차세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13만 원을 해요, 1년에. 비싼 전기차나 싼 전기차나 13만 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인수했으니까 이제 1년치가 다는 안 나오고, 처음에 자동차세를 낸 게 93,750원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벌써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움도 되고 기분이 좋죠. 세금을 덜 낸다는 거는 좀 항상 약간 기분 좋은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그 고지서를 보시면은 1년에 13만 원인데 연납하면 10% 할인되잖아요. 그래서 연납해서 10% 13,000원을 빼서 11만 7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기분 나쁜 거죠. 한 30만 원 내는 사람은 3만 원 할인 받는데 50만 원 내는 사람은 5만 원 할인 받고, 예, 전기차 오너들은 13만 원이 기본이다 보니까 10% 할인 받아도 13,000원밖에 안 된다. 예,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요. 그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좀 충전 관련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현대차 홍보 자료를 봐도 3년 보유를 할 경우 전기차를 준준형 가솔린차 대비 보통 아반떼 정도겠죠, 500만 원 이상 유지비가 절감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전 요금이 이제 집에서 하면 좀 싸고 밖에서 급속으로 하면 좀 더 비싸고 한데, 뭐 그 한 30대 70의 비율로 했을 경우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반떼 같은 게 예를 들어 유지비가 기름값이죠, 대부분 650만 원이 들 때 아이오닉 전기차 같은 경우는 88만 원이 든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 실제로 그랬는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 전비라고 하는데 6.3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1kWh에. 그리고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13.7km/L 해가지고 리터당 이제 킬로미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비교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아이오닉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 연비를 휘발유로 이렇게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57.8km가 됩니다. 그 6.3 그러면은 이게 형편없는 에너지 효율 같다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는 57.8km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작년까지 현대차 그 아이오닉 전기차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기차로 뽑혔고요. 그때 나온 기록이 57.8km입니다, 리터당. 그 또 하나는 그 전기차를 아무튼 좀 약간 안 좋게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게 뭐냐면, 공인 주행거리가 191km인데 실제로 제가 타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봄하고 가을에는 한 250에서 뭐 더 연비 운전하는 사람은 뭐 한 300 가까이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200 한 3, 40은 뭐 평상시에 찍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도 사실 아까 이제 6.3 kWh당 6.3이라고 했는데, 저는 보통 타면은 이제 뭐 8.7 정도도 많이 나오고, 더 정말 그 효율적으로 다닐 때는 뭐 9.9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라벨에 보는 거 보고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으셨다면 사실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전기차는 이제 항상 또 나온 얘기가 충전이죠, 충전.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기본 인프라는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에 여기 보시면 이게 충전 시설이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0V 콘센트에 꽂으면 충전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거를 그 요금 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용 전기를 이제 개인이 쓰는 거죠. 예, 돈을 내지 않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사실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테스트만 해보고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디 가도 220V 꽂을 수 있으면 차를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충전에 대한 걱정이 훨씬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뭐 고향집을 갔다, 뭐 펜션에 갔다, 아니면 호텔에 머무는데 그 호텔 뭐 지배인하고 잘 협의해서 그냥 충전하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되나 안 되나만 좀 해봤는데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이제 지하에 이렇게 콘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꽂으면 예,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산을 하는 충전기 같은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충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기선이 들어간 곳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전기 안 들어가는데 거의 없죠. 예, 대신 되게 느리긴 해요. 이렇게 하면은 충전하면 한 12시간 뭐 이상 걸리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또 오해가 있는 게 아니 보통 밤에 차를 세워두잖아요. 그 세워두는 시간에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이게 12시간 3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80km 가는 충전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그날 한 50km를 탔다 그러면은 밤에 한 5시간 정도 꽂아놓으면은 이게 제일 느린 220V 충전기 가지고도 50km 정도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충전할 곳이 없다, 이거는 이런 부분을 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석으로는 이걸 제가 처음에 안 만들어서 좀 며칠 고생했는데 충전 카드를 신청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공공 충전 인프라 회원카드라고 이렇게 오는데 요걸 가지고 여러 그 충전기를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BC 그린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충전 에 대한 결제 카드로 세팅해 놓으면 그나마 싼 또 충전비가 더 싸지게 50% 할인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는 해놨었는데 이게 혜택을 제대로 받은지 모르겠어요.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충전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웃기게도 그 2017년도엔 특히나 이제 충전기가 새로 막 많이 생길 때인데 그때 지침이 이제 뭐 초기에 이렇게 테스트 기간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한전 안양지사하고 그다음에 뭐 안양시청 그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딱 가니까 그 충전기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그 다음에 하던 건데 더 연장을 해가지고 17년 3월 2일부터 별도 공지일까지 무료로 충전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3월 22일인가 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야 뭐 땡큐죠 뭐. 예.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7월 3일까지로 이제 나중에 안내가 붙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종료한다고. 그래서 좀 잘 썼고요. 종료하면서 한 200km 가는 전기를 제가 꽉 채우면 그 정도니까 그거를 영원에 공짜로 하다가 이제 이 시범이 끝나고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낸 돈은 1kWh 173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꽉 채워도 한 그러면 5,000원이에요. 200km 갈 때 한 5,000원. 예.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제가 한전 안양지사 가가지고 이제 좀 놀란 게 이미 한전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많이 바꿔놔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주차장에 차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대가 보이잖아요. 네, 이 중에서 전기차가 6대입니다. 이쪽에 있는 차는 다 전기차고 그 뒤에 잘 보시면은 다 주차장 그 자리마다 완속 충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의 모습입니다. 주차장에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한 2-3시간이면은 몇십 킬로 가는 게 충전이 되는 그런 충전기가 쫙 깔리는 게 노르웨이나 또 유럽의 주차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은 이미 그렇게 다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벌써. 지금은 더 많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기차를. 예. 자, 그러면은 이제 7월 3일 날 한전에서는 이제 무료 충전이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그럼 저는 그때부터 계속 유료로 충전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때가 계속 충전기가 막 늘어날 때고 설치를 하면은 한 한두 달 정도는 무료 시범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안양시 만안구청에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한 2-3개월 정도는 또 무료로 충전을 했었어요. 이게 충전비가 별거 아닌데 자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짜냐 5,000원 내느냐 차도 있어 보니까 자꾸 이제 공짜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요즘도 이런 게 좀 있긴 있는데 예전보다는 이렇게 좀 줄었어요. 충전기가 이미 많이 설치가 돼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막 생기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 차를 운영하면서 이제
예고됐던 건데 다시 또 혜택이 하나 늘어난 게 하이패스를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써서 등록을 하면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50% 할인이 되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 하이패스는 이렇게 뭐 세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새로 하나 샀습니다. 하이패스를. 그래서 한 3, 4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받았으니까 뭐 충분히 뭐 투자만큼 비용은 나오는 거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말까지는 일단은 혜택을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2020년 말에 봐서 뭐 연장을 하거나 이 혜택을 줄이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2017년도에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한 1,900만 원 정도 받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50만 원 줬었고요. 자동차세 13만 원을 싸고 그 다음에 그 공영 주차장 같은데 이제 50% 할인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차를 놓고 뭐 제주도를 갔다 오거나 할 때 그 세워두면 하루에 한 뭐 12,000원씩 정도 깎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공영 주차장에 급속 충전기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충전하러 왔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요금 면제해주고 1시간이 넘어가더라도 프로 할인해주고 제가 사는 군포시 같은 경우도 공영 주차장에 2시간은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기분은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하이패스에서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이 50% 할인돼서 적용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2019년 말까지 이것저것 면제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끝난다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연장돼서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혜택이 좀 뭐 이렇게 복잡한가 싶은데 이게 다 혜택이에요. 그래서 복잡해도 이해 못해도 또 혜택은 있으니까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빠져있는 거가 이거는 작년에 끝났어요. 19년도 12월에 끝났는데 전기차를 사면 충전기를 또 집에 설치해 주거나 아니면 집에 설치가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이동식 충전기를 결제가 되는 불법이 아닌 그거를 줘서 저도 신청해가지고 그것도 서류 쓰는 거 이런 거 좀 귀찮긴 했어요. 근데 한 8, 90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는 거니까 보조금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령을 했고 인수확인 신고서 보내고 했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거를 제가 안 쓰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2018년도 2월쯤 제가 밖에서 충전하고 돌아오고 그 220V에 꽂기는 유혹은 있지만 이제 안 꽂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귀찮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차 주행거 200km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떡하니 저희 아파트 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5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이때 이제 정부가 보급을 촉진하려고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가 없으면 공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보조금으로 비용 부담 없이 이렇게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스 있는 관리소장님께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5대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신났죠. 뭐 이걸 이제 전기차 사용자들 사실 집밥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집에 들어와서 충전을 할 수 있으면 밖에서 꼭 안 해도 되니까 좋고 또 이게 요금도 더 쌉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것도 좀 되게 오해가 있는데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전기차만 주차하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거를 전기차만 쓰라고 비워주는 건 사실 저도 뭐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차도 주차하고 막 그러는데 5개나 있다 보니까 항상 아니지만 이제 종종 한두 개는 비어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충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저희 아들이 옆에서 폼 잡고 있는 건데 전기차 충전기 되게 위험하다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그 위험한 거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꽂으면 그때 차량 통신한 다음에 문제 없으면 이제 전기 보내고 이런 식이라서 이렇게 뭐 안전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뭔가 위험하다는 이제 그 이미지가 있죠. 태양광도 막 그런 오해를 받듯이 전기차도 그런 오해를 받는 거고 완속 충전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요금이 세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대마다 좀 많이 달라서 여름철에 한참 전기가 부족할 시간에 꽂으면 내지는 겨울철에 한참 전기가 부족한 시간에 꽂으면 요금이 밖에 살 때보다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름철 뭐 봄, 가을철, 겨울철 해가지고 밤 11시 이후에 꽂으면 1kW당 57원에서 한 뭐 겨울철에 한 80원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제 거는 전기차 배터리가 28kWh거든요. 한 200km 가는 게. 그래서 여름에는 1,596원이면 이제 완전 충전이 가능하고 봄, 가을철에는 1원 더 비싸니까 1,624원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겨울철에 이게 제일 비쌀 때죠.
심야 충전 요금으로서는 이때는 만 충전을 하면 2,240원 들어갑니다. 예. 이걸로 한 200km를 갑니다. 이렇게 충전비를 내다 보면 좀 기분이 묘한 게 버스 요금이 한 현금으로 내면은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버스비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전기차를 사고 나니까 이 버스 요금이 좀 비싼데 1,500원이면은 한 200km간 충전이 가능한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 이게 되게 이제 좀 짜잘한 비용에 좀 되게 예민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동네에 충전소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있는 곳은 가면은 누가 쓰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게 좀 안 좋은데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에 이렇게 충전기가 3개가 동시에 설치돼 가지고 여기는 제가 가서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완속 충전이 가장 싸고 좋지만 이래저래 한 사정상 좀 빨리 충전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충전하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화면에 충전량이 16kWh, 그다음에 가격은 2,938원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충전해서 가는데 동네 주유소 보면은 리터당 1,500원, 1,400원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참고로 저는 3년간 주유소를 간 적이 없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급속 충전기 외부에서 충전할 때는 80% 정도 채우는데 한 32분 정도면 됩니다. 예. 그 충전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샀을 때보다 2017년도에는 그때도 다 어디 가보면은 관공서하고 이제 한전 지사 같은 데 다 있어서 충분히 다닐 수는 있었는데 요즘은 뭐 충전기 지도를 뽑아보면은 이제 빠글빠글 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정도로 많아졌는데 제가 전기차 200km를 가는 차를 타고 이게 이제 아이오닉이 이제 시티카로 최고라고 뭐 도심에서 정말 최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보니까 충분히 전국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3년간 간 곳을 쭉 리스트를 해보면 그리고 그 오일 체인지 안 해도 되는 거 되게 편해요. 제가 지금 3년째 타고 있지만은 오일 교환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엔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편하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 무상 점검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뭐 8년간 해주나 그러는데 가봐서 해봤더니 역시나 뭐 문제 없고 와셔액이나 넣고 가라고 해서 와셔액 넣어주고 그랬고 간 김에 이제 그 에어컨 필터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뭐 갈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이것도 차를 살 때 이게 4,160만원짜리 차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줬어요. 블루 멤버스 포인트라는 걸 40만원 넘게 줘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좀 비싸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에어컨 필터. 근데 뭐 어차피 있는 포인트 쓰는 게 현금 쓰는 것보다 나니까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점검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네요. 그 이거는 이제 공기 저항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차를 이제 들어 올려서 보면 굉장히 밑에가 깔끔해요. 이렇게 다 이제 막혀 있고 뭐 파이프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깔끔하고 이게 아마 녹도 이제 쓸 게 좀 적었겠죠 아무래도. 뭐 노출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제 거 들어 올렸을 때 옆에서 또 들어 올린 차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보시다시피 밑에 뭐 머플러 있지 뭐 노출돼 있지 여기 보면 녹 좀 슬어 있잖아요. 이렇게 파이프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없어서 또 뭐 이런 거가 이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체할 일도 없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정말 쉬워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제 영 모르시는 전기차의 굉장히 큰 매력이 뭐냐면 그 운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게 그게 되게 경쾌해요. 운전이. 이게 전기차가 힘이 없다라는 그런 좀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너무 많아서 좀 이제 탈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 모터는 딱 전기 넣는 순간 최고 출력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토크라고 하는데 토크는 높을수록 차가 힘이 좋고 힘이 좋으니까 더 빨리 이제 가속력이 좋아지고 이런 건데 아이오닉이 보기에는 이제 별로 스포티하게 안 보이지만 그 토크가 30이 나와요. 이게 단위는 좀 읽기가 어려워요. 30kg 뭐 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는 토크 최고 수치가 15거든요. 15. 그리고 좀 스포티하게 나왔다는 벨로스터 문짝 3개 있는 게 벨로스터 같은 경우 뭐 터보 스포츠 막 뭐 이렇게 한 게 토크 수치가 28이에요. 그 오버부스트 뭐 쓰고 했을 때 안 썼을 땐 27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소나타 같은 경우는 토크가 20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오닉 전기차는 토크가 30이니까 처음에 치고 나가는 게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별명 하나 붙인 게 이제 1초 슈퍼카. 초반 1초 동안은 거의 슈퍼카급의 뭔가 느낌 스포카는 좀 그런가? 1초반에 치고 나가는 게 좋아서 시내에서 이게 뭐 이래저래 해서 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될 때 이럴 때 굉장히 경쾌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뭐 일반차 수준으로 잘 나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그거를 한번 느껴보신 분들은 다른 차 타면 너무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니로던 코나 같은 뭐 전기차, 테슬라 뭐 모델 3 이런 건 더하죠. 그 스포츠 모드라고 있어요. 그거 켜놓고 한번 밟아보십시오. 경쾌함과 이 상쾌함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뭐 마무리를 하자면 전기차의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더 오늘 뭐 이렇게 얘기 못한 게 많은데 이것도 하나면 끝도 없으니까 예, 지금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소음하고 진동이 없는 거 굉장히 좋고요. 이제 차가 서 있을 때 뭐 덜덜거리고 뭐 미동이 있고 털털털거리고 이런 거 있으면 사실 별로 좋은 기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그냥 차 세워놓고 뭐 에어컨 틀고 히터 켜고 음악 같은 걸 틀어놓고서 그냥 거의 이제 무한대로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사실 배터리가 다 닳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전기차 몰고 캠핑장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면 그냥 주차장 아무 데나 가가지고 히터를 켜던 에어컨을 켜던 한 다음에 문 잠궈놓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차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굉장히 또 이것도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꼭 한번 해보려고요, 올해는. 그리고 뭐 혹시라도 최고 속도가 뭐 안 나는 그 저속 전기차는 뭐 진입 금지 뭐 이런 편말이 있거든요. 그 쓸데없는 편말인데 저속 전기차가 별로 있지도 않은데 예, 그 괜히 그런 거 붙여놔가지고 전기차는 속도가 안 나나 이런 오해가 있는데, 아이오닉은 이제 시속 160km까지 가니까 충분히 교통 벌칙금을 받을 수 있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뭐 주행에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뭐 트렁크가 이제 해치백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편한 게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어를 이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 이렇게 마찰 저항이 적은, 그래서 약간 좀 미끄러운 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교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타이어가 미끄러워서 이제 조금 그거는 일단 단점으로 꼽힙니다. 제일 큰 부분은 사실 아이오닉 1세대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좀 짧은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200km 봄 가을에는 한 대충 한 240, 50km 가는 차고, 중간에 충전하면 멀리 다 갈 수 있지만 이제 가끔 보면 항상 한 50km만 더 가면 좋겠는데라는 게 좀 아쉬웠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제 차는 이미 세팅이 끝난 거지만 2019년도 여름쯤에 뉴 아이오닉이라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는데 걔는 270km를 가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보완이 됐습니다. 예. 저는 정말 3년 동안 잘 탔고, 사실 이거를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사기 위해서 정리를 할 건데 뭐 굉장히 아쉽고요. 요거는 지금 중고도 물건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입문용으로 추천을 좀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를 감면을 받아요. 그래서 중고를 살 때도 취득세 같은 것도 많이 안 냅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아이오닉 전기차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땠었나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대략 한 2,200만 원에 사가지고 보험료는 1년에 한 43만 원을 냈고, 자동차 세금은 연납세하고 할인 받아가지고 한 12만 원 정도를 냈고요. 그다음에 충전비는 1년에 제가 따져보니까 한번 제가 쭉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말았어요. 이거 맨날 뭐 3,000원, 2,000원 정리하는 것 좀 짜잘해서 충전비 한 충 보면은 한 1년에 2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1년에 11,000km 탔는데, 그 다음에 통행세하고 주차비 할인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충전비 20만 원이 들어갔지만 이것저것 할인 받은 걸 생각하면은 한 뭐 2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2017년도 아이오닉인데 이거를 한 31,000km 정도 탔는데 중고차 가격 보여주는 뭐 헤이 딜러니 뭐 이런 그 앱 같은 데 들어가서 해보면 한 1,700만 원 정도에 이거 팔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3년 동안에 보험비랑 세금이랑 충전비 거기다 마이너스 제가 할인받은 거를 하면은 3년 동안 나간 그 차량 유지비 한 18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나간 거죠. 예, 그리고 차를 제가 사게 되면 감가상각은 지금 한 500만 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총 3년 동안 감가상각 500, 그 다음에 충전비, 보험비 등등 해서 680만 원이 나간 거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비슷한 급인 준준형급의 아반떼랑 한번 비교해 봤는데, 아반떼 뭐 모던 이게 한 대충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차인데, 근데 얘는 이제 일반 차니까 취득세하고 무슨 철도공사 증권인가 이런 것도 사야 되고, 그러면 대충 한 2,200만 원 정도면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보험료는 조금은 더 싸겠죠. 한 40만 원 잡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2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1년에 한 11,000km
1000km 탄다고 치고 연비를 한 리터당 한 12km 잡으면은 한 140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기름값이.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일반 차니까 통행세나 주차비 할인 같은 게 전혀 없죠. 그리고 한 3년 전에 아반떼 모던을 샀으면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같은 앱에서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3년간 보험비, 세금, 주유비 다 합쳐서 한 63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오일 체인지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빼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추가하면 더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2200 정도에 사가지고 1200을 받으니까 실제로는 한 그럼 1000만 원 정도, 아니면 좀 뭐 세금은 뺀다고 생각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한 143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생각보다 감가상각이 많이 됐구나, 그러면은 3년에 680만 원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오닉이. 근데 아반떼랑 비교를 해보니까 한 절반밖에 안 나간 거네요. 그래서 전기차가 훨씬 더 경제적이었고, 저는 정말 그 전기차를 모는 재미는 일반 차보다 훨씬 좋거든요. 예, 모든 분이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정말 그랬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훨씬 좋습니다. 전기차가 아직도 혜택이 많이 남아있고, 길게 보면 볼수록 많이 타면 탈수록 전기차는 되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잘못된 오해에 휘둘리지 마시고 충분히 장점이 많이 있으니 전기차 구매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한 7만 대 정도 지원을 하니까 지금부터 알아보시면은 괜찮은 차를 사셔서 경제적으로 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오닉 3년 동안 탄 경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